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으로 넘어간 미국인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던 이등병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는 징계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월북한 병사가 북한에 구금돼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증오범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증오범죄 용의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내린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는 21일 금요일 민원 접수 행사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4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TK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일반 데이케어 센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가 LA에 네 번째 이민자 버스를 보냈습니다. 45명의 불법 이민자가 탑승한 버스는 어제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고 이민자 권익단체가 맞이했습니다. LA 경찰당국이 불법 이민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당국의 불체자 체포 요청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이 불가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리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 질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리조나주 피닉스는 역대 최장기간 더위가 이어지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작가조합과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NBC 유니버셜의 시위 방해를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고충을 제기했습니다. 자네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 둔화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노동시장의 안정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사태 배후로 특별검사의 기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6월 주택차건 건수가 전월보다 8% 감소해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잔슨앤존슨이 베이보 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한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에게 1,88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현재 시간으로 19일 기후변화 문제는 외교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 13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우선 포함됐고 다른 지역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면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명문 축구구단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만 5천만 유로로 아시아 선수 최고액입니다. LA 다저스가 볼티모어를 10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미리 벌써부터 예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 폭염, 더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외출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기상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불볕더위 이번 주말 다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벨리 지역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는 남가주는 강한 불볕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다시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당수 지역이 이번 주말 기온이 100도를 넘어설 전망인데 그중에서 벨리 지역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벨리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벨리 지역은 주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100도
넘거나 10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는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산불주의보 이미 발령돼 있는데 다음 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데스밸리에 기온이 치솟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스밸리가 지난 16일과 17일 낮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올라서 지난 2021년 국립기상청의 공식적인 최근 기록인 130도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낮에 130도에 가깝게 치솟은 이 데스밸리의 낮 기온은 밤 기온 역시 11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LA타임즈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현재 데스밸리의 밤 기온이 116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기 질도 상당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해안대기관리청은 남가주 공기가 폭염으로 인해서 매우 나빠진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며 이미 발령했던 오존주의보 연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주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 남가주 지역의 공기질 지수 AQI라고 그러는데요. 이 AQI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해안대기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인랜드 지역 공기질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밸리 지역 공기질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역대 최장기간의 더위가 이어지는 기록을 썼습니다. 유럽 역시 폭염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이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에 화씨 110도, 섭씨 43도가 넘는 기온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결국 기록을 깼습니다. Well, this is the 19th day in a row that it's been over 110 degrees in Phoenix. And so this is not a record anyone wanted to break. 약 50년 전인 1974년에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것입니다. It's like you open a oven door and it's the heat wave, like when you open like a oven, that's what it feels like. Exactly what it feels like. So if you're like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로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도 폭염이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까지 극성입니다. 문제는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o repeated high nighttime temperatures are particular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because the body is unable to recover from sustained heat. This leads to increased cases of heart attacks and death. 전문가들은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렇게 전 지구촌 북반부 곳곳의 기온이 최고 치솟자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폭염의 경제적 악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단기적인 문제로는 관광지 잠정 폐쇄, 저녁 때 야외 식사 포기,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기 소비 증가 등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이런가 하면 한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부근에 강물이 불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입니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타지마할. 순백색 대리석의 웅장한 건물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끼고 흐르는 야무나강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위가 위험 수위에 불과 40cm 모자란 152m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물이 더 불어나 이 성벽을 넘어서면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되고 일부 시설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 타지마할이 침수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수위는 154.7m를 기록했습니다. 야무나강 상류와 가까이 있는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는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우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관련 사고로 600명 넘게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중부 산악 지역에서는 밤새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힌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주민 10명 이상이 숨졌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제 하루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고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다시 100도를 넘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폭염경보 발효돼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역시 남가주의 불볕대기 계속되겠고 특히 금요일과 이번 주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5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1도, 71도, 해안 지역은 77도, 64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3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현재 도로에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710번 노을스로 연결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은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남가주 부촌 중 하나인 팔로스 버디스 롤링힐즈 에스테이트에서 최근 산사태로 인해 고가 주택들이 붕괴된 가운데 롤링힐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 지역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최근 산사태로 주택 붕괴 피해를 입은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에 이 지역이 폭우 등으로 집안이 침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롤링힐스 시정부 플래닝 서류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주택단지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주택단지는 롤링힐 스팍 빌라 단지 내의 페어트리 레인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모두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입니다. 타임즈가 입수한 시 플래닝 다큐먼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롤링힐 스팍 빌라 주택단지가 건립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된 시점인 지난 1978년
롤링힐스 팍빌라의 홈오너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단지는 거의 완공 단계였는데 주택 소유주 2명이 이 주택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파운데이션, 지붕, 하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시의회와 카운티 엔지니어 사무실에 서신을 보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홈오너들의 이 같은 지적이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홈오너들로부터 이런 서신을 받은 후 정부 관계자나 개발업자가 제기된 문제를 시정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최근 피해가 발생한 페어트리 레인만 비단 산사태 위험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팔레스버드스 지역에 산사태 가능성 노출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지역이 지각변동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팔레스버드스 지역에서 가장 큰 산사태 피해는 지난 1956년 이 지역의 포르투기스 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에서 어제 2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먼저 어제 저녁 9시 37분 LA 카운티 소도시인 벨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고 3분 뒤 저녁 9시 40분에도 역시 벨시티에서 지진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진은 모두 규모 3.0의 약진입니다. 어제 2차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알려지지 않았고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수만 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에서는 3.0 이상의 지진이 수백 번, 그리고 4.0을 넘는 지진은 20번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 태워보낸 버스가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민자들을 탑승한 버스가 텍사스에서 출발해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 버스에 관해 알게 됐을 때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가 버스를 맞이했고 그리고 절반가량의 베네수엘라 출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나라 국가 출신의 45명 이민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뜨거운 한여름에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보내는 것은 잔인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인이 도착할 때마다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이민자 단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출발한 버스가 어제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할 때까지 26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LA경찰위원회가 LA경찰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대한 문제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800여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라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곳 LA시의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경찰당국은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LA경찰국과 이민법 관련 기관과의 합동 작전 업무를 일부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합동 업무에서 지난해 이민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LA시 경찰위원회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 형성이 커뮤니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체류자가 각종 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됐을 때 신분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LA 한인회관에서 LA 검사들과 경찰을 초청해 증오범죄 기소 과정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증오범죄 용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 한인들의 구체적인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타운 치안부재로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 당국의 증오범죄 처리 과정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증오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해도 경찰이 늦장 대응을 하는 데다 치안당국이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효과적인 증오범죄 신고 방법과 케이스 처리 절차를 한인들에게 알려주라는 취지에서 경찰과 검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증오범죄 기소 과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존장 LA 카운티 검사와 로버트 차 LA시 검사,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존장 검사와 로버트 차 검사가 설명한 구체적인 기소 과정에 따르면 중호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관이 출동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조사관은 파일을 검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오범죄 용의자 체포가 이뤄지면 72시간 내로 용의자의 구체적인 죄목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사는 밝혔습니다. 증오범죄 성립의 관건은 한인들의 구체적인 신고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존장 LA 카운티 검사는 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 사실을 입어 911에 신고를 하면 감정이 격양되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uld be to report and report accurately. But sometimes one person alone is not enough. We need help. We all need help. And what I can suggest is have a support person, someone that can help interpret it. 용의자의 인상착의, 인종,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 피해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증오범죄 성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차 LA시 검사는 증오범죄 용의자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용의자 색출이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not a crime committed against that individual in an isolated circumstance. It's really that crime was committed against that individual because they're Asian. 또한 인종 증오범죄의 경우 한 개인이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세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서술된 신고가 쌓이게 되면 용의자 체포가 용이해지고 형량이 늘어난다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인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강조했습니다.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은 현재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신고 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작가조합 WGA와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AG이 NBC 유니버설의 시위 방해를 주장하면서 노동당국에 고충을 제기했습니다.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은 NBC 유니버설이 LA 스튜디오 주차장 앞에 공공 보도를 없애서 두 조합의 시위 권리를 침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 측에 고충을 제기한 것입니다. 작가조합은 제출한 문건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거리에서 이미 2명의 시위자가 차에 치였고 LA 경찰이 공공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있는 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음에도 NBC 유니버설이 이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랭커신 블루바드에 있는 시설입니다. 인근 마람 블루바드에 있는 또 다른 MBC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17일 폭염 속에 그늘을 두리던 나무들의 가지치기까지 이루어져서 시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뮤직센터와 함께 8월 11일 오후 8시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 등이 나오는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티켓 배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열리는데 신청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 이 공연 티켓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문화원 홈페이지 kccla.org에서 오는 21일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6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딱 그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LA 한윤회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한해서 티켓 무료 배부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약 순서대로 1인당 2매까지 2장까지 발부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를 통한 예약은 역시 똑같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인 시니어 센터와 함께 영화로 떠나는 시간여행, 고전 영화를 만나는 행복한 순간들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주 한인이민사 1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행사로서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정오에 LA 한인 시니어 센터 2층 강당에서 한국 고전 영화 명작 6편을 상영하는 것입니다.
상영되는 작품은 하녀, 마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오발탄, 안개마을, 나그네는 길에서 쉬지 않는다 순입니다. 한국 여권이 전세계 여권 파워 순위 3위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싱가포르에 1위 자리를 내주고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줄면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의 올 3분기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없이 총 192개,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여권은 지난 5년간 1위를 유지했지만 이번엔 공동 3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일본 여권으로 193개국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89개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비자로 190개국에 입국이 가능한 독일과 스페인은 지난해 공동 3위에서 공동 2위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보복 소비의 영향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 항공권 가격이 드디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제매체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 추적 사이트 호퍼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선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 5월 평균 $4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달의 티켓 가격은 휴가철에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달에 비해서 8.1%나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모든 항공편 티켓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연휴나 주말 또는 수요가 많은 노선은 주말에 따라서 이 등락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국제선 티켓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으로 넘어간 미국인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던 이등병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사는 징계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목격자는 견학을 하던 그가 갑자기 북쪽으로 20m가량 빠르게 뛰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BS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인은 23살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으로 확인됐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킹은 지난해 10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문을 걷어찼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용시설에 구금됐고 어제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킹은 비행기를 타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왔고 JSA 견학에 참여했습니다. 약 40명과 함께 있던 킹은 견학 막바지 JSA 파란색 건물 앞에서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some kind of joke and he was doing it to put it on TikTok or something like that. 킹은 매우 빠르게 북쪽으로 움직였고 순식간에 15에서 20m를 달렸습니다. 깜짝 놀란 미군이 잡으라고 소리치며 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One of the American soldiers who was supervising us shouted, "Get him!" And then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ran after him, but it was too late. We were very close to the border and he had already crossed. 킹이 어떻게 공항을 빠져나와 JSA 견학에 갔는지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JSA 견학은 신청 당일 참여가 어려워 사전에 월북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재 킹이 북한에 구금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로 봐서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미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한 다음 날인 새벽 3시 반쯤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공교롭게도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7일 만인데 켄터키함을 겨냥해 맞춤형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LCG와 함께 SSBN 입항에 따라 북한이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거리상 발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특히 하강 단계에서 변치 기동을 하는 특성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전술핵 장착 가능성이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뒤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를 다수 위반한 것이자 이웃 국가 및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회 난입 사태 배후로 특별검사 기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바이든 법무부의 특별검사인 미친 잭 스미스가 일요일 밤에 편지를 보냈다며 내가 16 대배심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 보고까지 4일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줬다며 이는 거의 항상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서한은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기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백악관에 대여해줬던 국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9년 12월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우카 기념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문화재청의 국보 컬렉션 일부를 미국에 대여해 줬습니다. 이때 빌려준 국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바로 반환해야 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잔류했고 대신 이스라엘 정부는 당시 주요 기부자였던 미국계 유대인 사울 박스에게 반환 전까지 국보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이들 국보들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앞서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 문건을 대량으로 반출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보들이 왜 트럼프 자택에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화한 현금 보석금제 완전 폐지안이 긴 논란과 법정 공방 끝에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현금 보석금제 완전 폐지 및 재판 전 피고인 석방 조항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일리노이주는 중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금하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사법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법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최초의 주가 될 예정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들의 체포 직후 지역사회로 곧바로 복귀해 다른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외사주임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서북부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가 80도를 찍었습니다. 신장 투르판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로는 섭씨 52.2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52.2도가 화두였습니다. 왕년에 G2의 외교장관으로서 합을 맞췄던 왕이 주임과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란 범지구적 문제를 통해 전략 경쟁에 파묻힌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셰젠화 중국 기후특별대표와 회담에선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과 전력난이 시급한 중국은 다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나 국제 기후변화 기금 또는 배상 문제에선 소극적입니다.
오는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 위해 마주 앉은 미중 양국. 마라톤 회담에도 결과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또 총격 사건입니다. 가정 내 비극적인 총기 사고, 어린이 총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30분 샌디에고 폴브룩시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1살 동생을 총으로 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로 3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살짜리 아기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고 당시 아이들의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인 잔슨앤잔슨이 베이비 파우더의 바람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서 $1,880만 배상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 암 환자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성면 때문에 걸리는 암, 중피종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이 발데스에게 베이비 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울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활석을 주 원료로 하던 잔슨앤잔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성면이 일부 섞여서 중피종이나 난소 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치료비 보전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지만 잔슨앤잔슨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잔슨앤잔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바람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와 손잡고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 제공합니다. 인스파이어 2023을 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고객은 메타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메타와 제휴 공개는 또 다른 깜짝 발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초 오픈 AI에 $100억 추정되는 투자를 발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앱인 쉬인과 티무가 미국에서 잇따라 법정 분쟁을 벌이는 등 시장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판도더의 해외 쇼핑 앱 티무는 지난 14일 패스트 패션 앱이자 경쟁사인 쉬인이 의류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양사는 이미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쉬인은 이 소송에서 티무가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무는 보스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쉬인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제조업체들이 티무를 기피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쉬인은 2017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진출하면서 현재 시장 가치가 $660억 달러에 있고 쉬인보다 저가에 판매하고 있는 이 티무는 기업 데이터 분석업체의 분석 결과 미국 진출 시점인 지난해 9월 총 상품 가치가 $300만 지난 1월에는 무려 $1억 9,200만 증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강행 방침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BS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위협으로 해석될 발언을 했습니다. 안전보장 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곡물 수송선이 흑해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선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항 오데사 항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With them launching those missiles that are essentially attacking that port, insurers are now going to reevaluate
are they going to be willing to insure ships going into that war zone in essence? 국제 곡물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들은 3%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러시아는 자국 농업은행에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 복귀, 자국 식품과 비료 수출 재개 등을 곡물협정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군사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인한 대형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맞불을 놓는 양상이어서 이 지역에서 교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엔저스가 각각 승리를 거두고 나란히 또 2연승 중이에요. 네. LA 다저스가 어제 볼티모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10대3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금 LA 다저스 원래 전반기에는 애리조나와 순위 다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순위 다툼이에요. 그래서 역시 또 전통의 라이벌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나란히 2경기 차 1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저스가 1위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엔젤스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확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높진 않죠. 그래서 엔젤스 경기는 모두가 다 오타니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타니 선수 어제 3타수 1안타, 1득점, 1타점 기록했는데 그 1안타가 3루타. 메이저리그 홈런 1위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3루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번째 3루타였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렸던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천만 유로, 토트넘 손흥민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1위입니다. 연봉은 172억 원 수준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리그 명문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뮌헨이 메디컬 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전통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뮌헨 구단은 SNS에 김민재 사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수비수라는 한글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 의상 가죽 바지, 레더 호젠을 제작해 착장한 영상까지 올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도 독일어로 화답했습니다. 김민재가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시티 등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붙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여자 축구 세계 최강을 가리는 여자 월드컵 개막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YTN입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 마련한 훈련 캠프에서 선수들은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까지 일주일 남긴 상황. 여자 대표팀의 훈련은 여전히 고강도입니다.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는 베테랑들과 여자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들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강팀들이랑 싸워서 득점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으니까 최대한 실점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강도로 좀 많이 띄워주고 감독님이 이렇게 주문하시는 그런 요소에 터프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좀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는 대표팀은 8강 진출이라는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전한 3번의 월드컵에서는 단 한 번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대표팀의 FIFA 랭킹은 H조에서 두 번째로 높은 17위. 우리보다 랭킹이 낮은 콜롬비아와 모로코를 반드시 잡고 마지막 독일전을 편하게 치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처음으로 32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 2위를 확보해야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